옛날 아주 먼 옛날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 영국 런던의 런던탑에 가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듣는 유명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런던탑에서 까마귀가 사라지면 왕국이 무너지리라 라는 전설이죠. 물론 오늘날에야 이 전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런던탑에서는 혹시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전통이기도 해서 여전히 까마귀 사육사가 까마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런던탑에 반드시 까마귀가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참새나 비둘기나 백조가 아니라 까마귀일까요? 이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우리는 그중 가장 오래되고 거인과 마법 솥과 좀비가 나오는 전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정말로 먼 옛날 마비노기 전설 속 브리튼 섬은 거인왕 축복받은 브란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일랜드의 왕 마솔루흐가 찾아와 브란의 동생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브란웬과 결혼하여 두 왕국의 동맹을 맺고 싶다고 했죠. 브란은 이에 동의했고 갑자기 결혼하게 된 브란웬과 원하는 바를 이룬 마솔루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만 문제는 결혼 후 피로연에서 벌어졌죠. 브란의 이부 동생인 에브니시엔이 결혼 관련 협의에 자신을 끼워주지도 여동생을 결혼시키는데 자기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고 무척 화가 나 피로연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에브니시엔은 성격이 나빠 사이좋은 사람들도 싸우게 만들었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은 아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황금사과도 그렇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속의 못된 요정도 그렇고 누굴 따돌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네요. 열등감과 분노로 가득 찬 에브니시엔은 마구간으로 달려가 신랑 쪽, 즉 아일랜드 쪽 손님들이 타고 온 말들에 입술을 찢고 눈꺼풀을 자르는 등 끔찍하게 학대해 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브란은 서둘러 상황을 좋게 해결하고자 마솔루흐와 그의 하객들이 타고 온 말만큼 좋은 말을 내어주고 마솔루흐의 키만큼 긴 은 지팡이와 그의 얼굴만한 금쟁반 등 온갖 선물도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다만 이 짓을 한 자가 자기 형제라 죽일 수는 없다고 하였죠. 마솔루흐는 모든 선물을 받고도 여전히 인상을 구기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브란은 갓 결혼한 여동생이 신혼 때부터 남편한테 구박당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마솔루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어마어마한 보물을 보물창고에서 꺼내와 마솔루흐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마솔루흐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보물은 바로 죽은 자를 되살리는 솥이었죠. 이 엄청난 혼수품에 만족한 마솔루흐는 새 신부 브란웬을 데리고 아일랜드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뒤 브란웬은 마솔루흐와의 사이에서 아들 그웨른을 낳았죠. 왕의 여동생인 아름다운 아내가 후계자까지 낳아줬으니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이겠지만 상황은 오히려 브란웬에게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후계자를 갖게 된 마솔루흐와 그의 측근들은 이제 브란웬이 쓸모를 다했다 싶었는지 결혼 피로연에서의 모욕을 다시 떠올리고는 그 화를 브란웬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뒤끝 한번 엄청나네요. 왕비였던 브란웬은 부엌대기로 지위가 격파되었고 매일 심부름꾼이나 푸죽한 일꾼들에게 폭행당하기까지 했죠. 그와 함께 마솔루흐는 혹시나 브란이 동생의 사정을 알게 될까 아무도 브란의 땅으로는 갈 수 없다고 금지하였습니다. 브란에는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디즈니 공주처럼 동물과 금세 친해질 줄 알았던 그녀는 몰래 새를 훈련시켰고 오빠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브란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가죠. 분노로 꽉 찬 브란은 금방 군대를 모아 동생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거인인 그는 몸집이 너무나 커 군대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물살을 헤치며 걸어갔다고 해요. 동생이 복수를 하러 오고 있는 브란의 큰 몸집이 멀리서부터 보이자 마솔루흐와 측근들은 서둘러 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들의 뒤를 끝없이 쫓아오는 브란의 군대를 막기 위해 마솔루흐는 마법사들을 시켜 강물을 뒤흔들고 모든 배를 침몰하게 만들라 하였죠. 그러자 브란은 코웃음을 치며 강 위에 드러누워 버렸고 군대는 브란의 몸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솔루흐와 브란의 전쟁은 브란의 승리로 이어졌고 마솔루흐는 왕위를 아들이자 브란의 조카인 그웨른에게 넘기고 물러날 테니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합니다.
브란은 자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연회장을 짓고 축제를 벌이는 조건으로 찬성했고, 마솔루흐는 연회장을 서둘러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함정으로 마솔루흐는 브란을 죽이기 위해 병사들을 연회장에 밀가루 포대인 척 걸어두고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런데 브란의 이부동생 에브니시엔 기억나시죠? 연회장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밀가루 포대를 본 에브니시엔은 이 안엔 뭐가 들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식량이 들었지요? 라는 대답을 들은 그는 포대를 더듬더듬 만져보았죠. 하지만 손끝에 사람 머리통이 만져지자 에브니시엔은 손으로 포대를 움켜쥐어 안에 숨은 병사의 뇌가 느껴질 때까지 두개골을 부숴버렸다고 해요. 그리곤 다음 포대로가 이 안엔 뭐가 들었소? 라고 물었고, 그렇게 그는 밀가루 포대에 숨은 200명의 병사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또 성격 나쁜 에브니시엔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브라넨의 어린 아들이자 새롭게 아일랜드의 왕위에 오른 그웨른이 어른들의 예쁨을 받는 걸 보고 있던 에브니시엔은 조카를 부르더니 아이의 발목을 잡아들고는 불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마솔루흐와 브란 사이에선 피 튀기는 전쟁이 다시 한번 벌어졌죠. 마솔루흐는 브란이 선물로 주었던 마법솥을 사용해 죽은 병사들을 계속 되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좀비와는 달리 죽은 병사들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저승의 비밀을 발설할 수는 없으므로 말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에브니시엔은 갑자기 자신이 한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단으로 뛰어들어 안에서부터 솥을 파괴했다고도 하고,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솥이기에 산자가 들어가자 파괴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에브니시엔 역시 목숨을 잃었죠. 그 후 브란은 마솔루흐를 무찔렀지만 처절한 승리였습니다. 브란은 자기 때문에 두 왕국이 피폐해졌다며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난 데다 브란 측 생존자는 고작 7명이었으며 브란은 독이 발린 창에 찔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브란은 자신을 둘러싼 부하들에게 자신의 목을 잘라 머리를 들고 런던의 화이트힐에 가서 프랑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묻으라 하였죠. 자신의 머리가 그곳에 묻혀있는 동안에는 이 땅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거라면서요. 바로 이 화이트힐에 세워진 건물이 런던 탑입니다. 그런데 잠깐, 브란의 머리가 지키는 동안에는 침략자가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영국은 타국의 침략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죠? 전설에 따르면 영국이 브란 왕의 축복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데는 전설 속 또 다른 유명한 왕, 아서왕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서왕은 이 땅은 나만의 힘으로 지키겠다 라고 선언하며 브란의 머리를 찾아 파내어 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브란의 거대한 머리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지만 브란의 전설만은 여전히 런던탑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원래 뭘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런던탑에서 까마귀가 사라지는 날 왕국은 멸망하리라 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로 거론되는 설 중 하나가 바로 이 브란 왕 때문으로, 브란의 이름이 웨일즈어로 까마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런던탑에 브란이 있는 한 왕국은 보호받을 거라는 전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또 다른 전설은 훨씬 훗날의 왕인 찰스 2세와 관련이 있지만 찰스 2세 역시 할 얘기 많은 왕이니 그 얘기는 또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런던탑에 가시게 된다면 런던탑의 주인이 된 까마귀를 보며 먼 옛날 발밑에 묻혀 있었을 거대한 거인의 머리를 떠올려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만나요.